점근적 복잡도 비고 표기법 다시 보겠습니다. 비고는 최고차항의 차수가 기껏해야 예를 들어서 n의 제곱을 넘지 않는 모든 함수의 집합일 경우 복잡도는 빅 O n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고요. 빅 오메가는 최고차항의 차수가 적어도 즉 최소 n의 제곱보다 작지 않은 모든 함수의 집합의 복잡도를 빅 오메가 n의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빅 세타는 최고차항의 차수가 항상 n의 제곱인 모든 함수의 집합의 복잡도를 빅 세타 표기로 표현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빅 O 라고 했습니다. 빅O 최고차항의 차수가 이 안에 있는 fn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함수에 해당이 되죠. 이것을 점근적 상한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n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5n의 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12 최고차수가 n의 제곱, n의 제곱 세 번째 수식도 n의 제곱이고요. 네 번째 수식은 n 로그 n이 있습니다. n 로그 n이 있고 5n이 있죠. 요 n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n 로그 n이 증가율이 좀 더 크죠. 그리고 그 다음 수식은 n이 있고요. 그 다음은 상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n 로그 n이 나오고 이렇게 대표하는 함수식 중에서 최고차항의 차수가 최대 fn, n의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n의 제곱은 여기 있습니다. n의 제곱이 n 로그 n보다 증가율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함수를 대표해서 비고 n의 제곱으로 복잡도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함수 중에서 가장 증가율이 큰 n의 제곱으로 복잡도를 표현을 할 때 빅O 표현법을 사용을 합니다. 빅O 표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최고차항의 차수가 요 fn보다 작거나 같은, 즉 최대로 표현을 할 때는 빅O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보다 다 이하인 모든 함수의 점근적 복잡도는 빅O n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5n의 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12는 복잡도가 빅O n의 제곱 이러한 기호, 포함한다라는 이러한 기호로 표기해야 하나 편의상으로는 등호를 이용을 해서 표기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이렇게 포함하다라는 이러한 기호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표현하고자 편의상 등호를 사용을 해서 복잡도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빅O는 기껏해야 최대, 자, 이러한 의미가 들어갈 때 빅O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은 빅오메가입니다. 적어도 빅오메가 최고차항의 차수가 fn보다 크거나 같은 적어도 fn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함수에 대해서 복잡도를 표현을 할 때 빅오메가 fn으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점근적 하한이라고 불러요. 적어도 단어 최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 이러한 함수가 있을 때 증가율이 가장 큰 함수를 적어보면은, 자, 여기 n의 제곱이고요. 여기 n의 제곱이고, 여기서는 n의 제곱, 여기서는 n의 3승이 되겠고요. n의 5승이 되겠고,
2의 n승 n 팩토리얼. 이 중에서 오메가를 이용해서 표기를 할 때는 최고창의 차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n의 제곱 있죠. n의 제곱 있고 n의 3승과 n의 5승은요. 분명히 n의 제곱보다 증가율이 더 클 것입니다. 여기 n의 3승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2의 n승도 n의 제곱보다 증가율이 훨씬 크죠. n의 제곱. n 팩토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n 팩토리얼도 여기 그래프상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n의 제곱보다는 증가율이 분명히 더 큽니다. 따라서 이 모든 함수의 집합에서는요. 최고차항의 차수가 모두 2차 이상인 모든 함수가 되는 거죠.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 이상인 함수의 집합이 됩니다. 이러한 집합의 복잡도를 표현을 할 때는 빅 오메가 n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모두 다 증가 비율이 n의 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 n의 제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역시 포함하다라는 이러한 기호를 사용을 해야 하나, 편의상으로 복잡도 5n의 3승 플러스 12에 대한 정금적 복잡도는 빅 오메가, 여기가 n의 제곱이 아니라 n의 3승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n의 제곱도 맞습니다. n의 제곱도 맞죠. 하지만 그냥 n의 3승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빅세타 표기법입니다. 빅세타라고 있고요. 최고차항의 차수가 항상 fn과 동일한 모든 함수의 집합을 표현을 할 때 빅세타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 다 n의 제곱이죠. n의 제곱이죠. 이 경우는 빅세타 n의 제곱. 항상 n의 제곱과 같아야 됩니다. 최고차항의 차수가 항상 2차인 모든 함수인데요. 여기서는 그 빅세타로 표현을 할 때는 5n의 제곱 플러스 12는 빅세타 n의 제곱, 항상 이 차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빅 오메가는 이게 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 n의 3승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크거나 같은이라고 했거든요. 최고차항의 차수가 요 fn보다, 즉 이 함수식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n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서 n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때는 크거나가 되는 것이고 n의 3승으로 표현이 될 때는 같은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따라서 빅 오메가 n의 3승으로 써도 맞는 그러한 복잡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빅세타 표기법. 표기법 사용 이해를 보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앞에서 나온 알고리즘 샘플 4인데요. 바깥 포르프 수행 시간은 n, 안쪽 포르프 수행 시간은 n, 안쪽 이 문장 수행 시간은 n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체 수행 시간이 n의 3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샘플 4의 수행 시간은 빅세타, 항상 n의 3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빅세타 n의 3승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도의 수학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B5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복잡한 수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조금 풀어서 표현을 하면은 빅5G에는, 아까 빅5G에는 기껏해야 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충분히 큰 모든 n에 대해서 fn이 여기 C가 상수입니다.
그 GN의 상수를 곱했을 때 값보다 작거나 같은 이러한 양의 상수 C가 존재할 경우 비고 GN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건데, 점근적 복잡도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때는 이런 방식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료구조 과목 수준에서는요, 이렇게 복잡한 정의보다는 앞에서의 그 직관적 정의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빅O는 기껏해야 최대 GN으로 표현이 될 때 그 함수의 복잡도는 빅O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어떤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 tn이 빅O n 로그 n이라고 한다면 그 수행 시간은 아까 포함하다라는 이러한 기호를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즉, 수행 시간 t가 빅 O n 로그 n에 포함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tn은 빅 O n 로그 n에 속하는, 포함하는 그러한 함수라는 뜻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등호로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러한 등호 표현법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결하게 편의상 표현하기를 그 정급적 복잡도는 등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각적 의미, 앞에서 세 가지 표기법의 그 시각적 의미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아까 빅 O는 기껏해야 최대가 들어가죠.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최대, 기껏해야 가장 비율이, 증가 비율이 높은 함수가 n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때 빅 O n의 제곱으로 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살표가 여기가 n의 제곱이라고 한다면은요, n의 제곱보다 낮은 함수에 속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빅 오메가는 적어도 최소, 즉 모든 함수의 그 최고 증가율을 갖는 함수가 n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최소가 n의 제곱일 때 복잡도는 빅 오메가 n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이 윗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n의 제곱보다는 그 차수가 혹은 증가 비율이 모두 다 큰 함수에 대한 복잡도 표기법입니다. 세 번째는 빅 세타 n의 제곱은 항상, 언제나 함수의 수행 시간이 항상 n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때, 그 최고차항의 차수가 항상 n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때 빅세타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빅 오메가, 빅세타 표기법 사용해 보기입니다. 여러 이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알고리즘 1, 배열 A와 N.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이해입니다. 앞에서는 뭐 샘플 1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름을 알고리즘 1으로 되어 있죠. A는 배열이고 N을 내용을 보면은 2분의 N, K에 대입하고 있죠. 따라서 상수 1, 1에 해당되는 수행 시간을 갖기 때문에 빅 오메가 1이기도 하고 빅오 1이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빅 세타 1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항상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1이기 때문에 빅세타 1으로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알고리즘은 여기 그 n번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n에 비례하는 수행 시간을 갖고 있죠. 빅 오메가 n이기도 하고 빅 오 n이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빅세타 n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그 여기 우선 썸에다가 0을 대입을 하고요.
if문이죠. 조건문이 있습니다. n이 홀수라면 여기 for로프가 돌아가는데 n번이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네, 최악의 경우 n에 비례하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n이 모두 다 홀수일 경우에는 그렇죠? n이 모두 다 홀수일 경우에는 네, 최악의 경우 이 n에 비례하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 최선의 경우에는 최선의 경우 예를 들어서 홀수가 없다거나 뭐 하나가 있는 경우 최선의 경우에는 네, 상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단 한 번 돌아간다는 거죠. 이 for loop가 요 안에 있는 문장이 따라서 네, 최선의 경우에는 빅 오메가 1 최악의 경우에는 빅 O n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빅 O n이 왜 표현이 되었냐 하면은요. 아까 그 최악의 경우 최대 n에 비례하는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했었죠. 최악의 경우 n이니까 그 최대일 경우 최대 빅 O는 네, 최대 기껏해야라는 의미가 쓰인다고 했었잖아요. 기껏해야 n일 때 따라서 빅오 n으로 표현이 되고요. 빅 오메가 1은 빅 오메가는 최소라는 의미가 쓰이죠. 최소.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경우는 상수 시간 1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빅 오메가 1이 되는 겁니다. 최선의 경우는 네, 최선의 경우는 네, 여기가 빅 오메가 1으로 되고 혹은 빅세타 1으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라면 역시 빅세타 n이라고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타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항상 의미가 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네, 빅 오메가 1과 빅오 n이 가장 정확하게 쓰나 네, 세타를 이용해서도 네,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알고리즘은 네, 포르프가 두 번 돌아가고 있죠? 두 번 돌아가고 있고 네, 여기도 n번, 여기도 n번. 따라서 이 안쪽에 있는 문장은요. 전체 n의 제곱에 항상 이 앞에 어떤 조건문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쵸? 앞에서처럼. 그렇기 때문에 항상 n의 제곱에 비례하는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는 세타, 빅세타 n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1일차 수업인 자료구조 소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